주식 사냥, 우주 사냥의 이유군입니다. 자, 오늘 8월 2일 첫 토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미국에 대한 부분들,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일단은 뭐 간밤에 미국의 그 비농업 부분 고용보고서가 또 발표가 됐는데, 이로 인한 또 충격이 좀 시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2% 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21선 이탈하는 경우가 지금 거의 최근 3개월 내 처음인 것 같거든요. 갭으로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충격파가 좀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요? 지금 트럼프가 결국 이제 관세에 대한 이제 행정명령에 서한을 했죠. 이제 서명을 하고 이제 7일부터 본격적인 이제 시행에 들어갈 텐데, 결과적으로 이 관세 문제 때문에 결국 고용이 악화되고 있다는 어떤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대한 리쇼어링, 그러니까 미국 중심으로 제조업을 강화시키는 정책들로 인해서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기관들이 봤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스닥이 좀 안 좋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가 결국 B컷까지도 0.5% 이상까지도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물가가 또 그게 많이 뭐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또 물가가 또 올라간다고 만약에 또 나온다 그러면 이게 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또 우려감으로 또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그 7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이제 약 7만 3천 명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본래는 한 10만 명 정도 봤다고 합니다. 10만 명 이상 증가할 거라고 봤는데 7만 3천 명 불과 증가밖에 안 됐다는 거죠. 크게 감소한 거죠. 그 다음에 5월과 6월 달에 이 고용 증가폭도 대폭 수정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월 달에 14만 4천 명 정도에서 19,000명, 6월은 14만 7천 명에서 14,000명으로 두 달간의 고용 증가분이 거의 각각 5월, 6월 각각 90% 가까이 낮춰놨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고용이 증가될 것이라고 봤었어요. 왜냐면요, 리쇼어링 정책, 미국 중심의 제조업 중심 정책, 마가 정책,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으로 다 모든 걸 집결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미국의 고용은 좋아질 거다라고 했고, 여기다가 금리 인하까지만 이어진다고 하면 금상첨화, 미국은 결국 모든 이 중심에 있어서 경제는 회복될 것이고 미국의 그 제조업 부분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봤는데, 실제적으로는 고용 증가폭이 지금 거의 90% 하향 조정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고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증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고용이 결과적으로 좋지 않다. 그러면 결국 뭐겠어요? 결과적으로 실업률도, 실업률은 선방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업률도 올라갈 것이고, 이제 그 고용시장 자체가 악화될 수 있다. 그런 어떤 우려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관세에 대한 부분을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민자들이 또 들어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정책에 의해서. 또, 그 다음에 정부 효율부, 도찌가 했던 것들에 대한 인력 감소, 행정부에 대한 인력 감소들, 그런 것들에는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좀 신중하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시장에 대한 하방 위험이 일단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기다 한편으로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의 그 금리 인하를 반대했던 미국의 Fed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준의 이사가 다음 주 사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도 나왔는데요. 지금 연방준비제도 이사 지금 아드리아나 쿠쿨러 미 연준 의사가 다음 주 사임한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원래 매파적 성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전 대통령
또 지명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분이 이제 사임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금리 인하를 주장할 수 있는 연준 인사를 안치게 된다면 파월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에 이 고용 둔화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 속이기 때문에 9월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가능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충격파가 당분간은 미국 시장에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 그지만 미국 시장은 결론적으로 지금 제조업 부흥 정책이라든지 리쇼어링이라든지 미국에 대한 대미 투자가 굉장히 파격적이고 엄청나잖아요. 뭐 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뭐 매수해야 되는 게 미국이에요. 하지만 이제 이번 달은 조금 미국에 대한 매수를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조정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나오고 나서 그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리스크가 있고요. 그런 이 정책이라든지 이 어떤 변화가 이제 변곡이 되는 시점에서는 또 우리가 조금 관망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는 조정시 매수. 근데 조정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월 초잖아요. 8월 초잖아요. 그러니까 8월 초에 첫날에 강하게 음봉을 밀렸다는 건 어쨌든 8월에 대한 이 분위기 자체가 일단은 좀 냉랭하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금요일날 어땠습니까? 처참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3% 넘게 빠지는 모습, 코스피, 코스닥 모두 3.5%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 가장 많은 하락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거에 대한 이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바로 이 세제 개편안 때문에,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안 때문이죠. 사실 뭐 여러분도 작년부터 뭐 제 방송을 듣건 뭐 금융시장에 관심 있던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하두는 뭐였어요? 금투세 문제였죠. 금투세 폐지, 그렇죠? 금융투자 소득세를 낸다 만다 하고, 또 이런 가운데서 뭐 대주주 양도소득세 반 부과 기준에 대해서 조금 상향 조정하냐, 뭐 하향 조정하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뭐 상법 개정안은 뭐 통과가 됐다 하지만,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그것도 하려고 하는 거 뭐 조사 이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법인세 인상, 그쵸?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하향하는 거, 50억에서 10억으로 하향하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실망감, 그 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실질적으로는 크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분리과세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배당소득을 주는 건 누가 주는 거죠? 기업이 주는 거잖아요. 기업이 많이 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혜택이 없다 그러면 굳이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줄까라는 회의감들, 그런 어떤 이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이것이 하나의 이 악재로, 패키지형 악재로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세제 개편안으로 민주당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거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사람 많이 욕했어요. 이 사람 많이 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이 사람 때문에 금투세 때문에 난리가 났었고, 이제는 또다시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어떤 부과기준 하향에 대한 부분들, 아니 10억 있다고 그래가지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내야 되냐, 이 부분들이에요. 지금 서울의 집 한 채 평균값이 약 10억 초반대인데 10억대에 있다고 그래서 이게 대주주라고 불릴 수가 있는 거냐, 이거는 좀 냉정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코스피 5천 시대 만든다고 여러가지 정책들 하는 거 모두가 좋게 보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봤는데, 지금 3,300포인트 연고점도 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무슨 이런 정책들, 오히려 지금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를 하기 위해서 또 법인세 인상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이 세금을 잡아먹기 위한 행동들 자체가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 결국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그네들의 당정의 세금을 많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 뭐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 민주당 정부가 원하는 게 뭐예요? 결국 부동산에 있는 자금을 주식으로 꺼서서 그 중산층을 비롯한 서민들에게도 어떤 자산소득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을 키워주자라고 했던 것들이 그네들의 생각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누가 여기서 대주주들이나 메이저 수급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일단은요, 답답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정책위의장에 있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아직도 안 가요. 여러분도 죄송합니다만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코스피를 뭐 4,000포인트까지 만들어 놓고 나서 차라리 그때 뭔가 하겠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코스피 3,000포인트 가까스로 올려놨는데 여기서 뭐 때려놨겠다? 그러면 도대체 소비 쿠폰을 왜 준 거야 도대체? 소비 쿠폰 주는 거를 해가 메꾸려고 이렇게 세금 거절로 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아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진성준 씨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는 이 정책들에 대한 이 청사진들이 너무 꼴보기이고 정말 완전 짜증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그나마 이제 부동산이 어려우니까 주식시장으로 와서 나도 주식에서 돈 좀 벌어보자는 심리 좋은 거잖아요. 미국도 401k라고 해서 퇴직연금을 가지고 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식으로 이제 연결을 해서 결국 해직할 때쯤에 돈이 불어나서 주식으로 많이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준 제도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좀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전략. 우리나라 어쨌든 가장 근본적인 게 뭐죠? 코리아 디스카운트예요.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 이 기업들이 뭐 형편없습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세이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LRG넥스, 하나에로스페이스, 하나오션 다 형편없는 기업들인가요? 이 우리나라들의 이 기업들로 인해서 한미 관세 협상 잘 된 거 아니에요? 특히 조선업에 대한 부분들, 또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자동차. 근데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이네들의 가치들이 재평가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특정 어떤 이 상위 종목군만 올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죽쓰고 있는 이런 장세도 연출됐고요. 근데 이번에 희망을 봤던 건 뭐예요? 이번에 3,000포인트 갈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갔는데 삼전과 하이닉스가 많이 못 갔어요. 지주사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코스피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면 지주사는 여태까지 소외됐었고 사업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까지 메리트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지주사에 대한 상법 개정안들, 배정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지주사들로 인해서 그 지주사들과 금융사들의 급등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3,000포인트 돌파한 거고, 최근에 좀 그 코스피가 올라가려고 했던 건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수급을 받았죠. 테슬라와의 이 계약 체결이라든지 갤럭시 폴드에 대한 어떤 열풍들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런 걸로 인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해소하는 거죠. 코리아 저평가를 해소하는 거예요. 해소가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3,000포인트의 박스권이 아니라 4,000포인트, 5,000포인트 갈 수 있다고요. 가능성이 있었다고요.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할 수 있다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씨 뭐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주식을 장려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부동산을 다시 가게끔 바라는 거예요? 아니면 공산주의를 원하는 건지. 부동산도 못 벌어, 주식도 못 벌어, 너희는 다 못 벌어, 뭐 이런 심보예요. 이런 저 말도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간에는 진성준 씨가 뭐 주식을 안 한다 모른다 이런 진짜 이딴 짓거리 하고 있는데, 주식도 안 해본 사람이 지금 정책의장에서 이런 금융에 대한 정책을 펼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동의 안 하십니까? 내가 금융을 모르는데 지금 왜 금융에 대한 정책을 지가 펼치고 있냐는 거예요. 이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지금 여러분 국민청원이 지금
지금 열받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이미 지금 주식 왕도세 완화에 대한 부분도 국민청원이 2만 명 넘어갔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세금을 걷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작년에 제가 똑같은 얘기예요. 금조세? 아니, 할 수 있죠. 우리가 어느 인프라를 갖춘 다음에 어느 정도 모두가 좀 더 이 수익에 대한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갖춰놨을 때, 인프라를 갖춰놨을 때 세금 걷는 거, 수익이 있으면 세금 걷는 거, 그래 말이 된다니까요. 아직 갖춰지지 않았잖아요. 갖춰지지 않았는데 왜 자꾸 세금을 거들라 하냐고. 이러면 결국 뭐냐면 소비 쿠폰 발행한 거 이거를 땜빵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발행하지 말든지. 왜 굳이 여기서 소비쿠파 마련해가지고 개인들한테 세금 물고 법인들한테 세금을 무냐고요, 도대체. 이게 말이 답답한 거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우유분이 넘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거래소도 이번에 인상을 한다고 하고, 그쵸? 증권거래소도 여기 증가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좀 민주당에서 특히 진성주 씨 반성하셔야 됩니다.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이거는 조금 이거 세금 할 거면은 소비 쿠폰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니까요. 왜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뭐 그래놓고서 또 이 민주당 당대표 지금 대행이 또 증시 폭락하니까 지금 또 뭐 이거 대주주 양도세 부분들 좀 다시 한번 조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코스닥이 많이 떨어진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될까요? 이번 달은 여러분들 8월에 이 한국 증시 전략은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시의 조종장이 지금 연출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종이 어디까지 나오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 그거를 살펴보고 나서 우리가 대응해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미국 증시 조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조금 대체적인 것을 관망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제 개편한 문제 이슈 때문에 약간 증시가 냉랭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관망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인 어떤 이 정치 리스크도 여전히 산재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일본의 이 총리 사퇴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봐도 이재명 정부가 나름 선방했다고 저는 보긴 하는데, 아직 2주, 3주 뒤에 이재명과 트럼프 정상회담 할 때까지, 또 그때까지 계속 이 세부 사항에 대한 어떤 이 뭐라 그럴까요? 입장 차가 드러날 수 있어요. 지금도 미국은 쌀기방 허락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인해서 트럼프가 또 던질 수 있어요. 니네 한국 이렇게 하면 또 협상 깨트릴 수 있다, 협상 파기할 수 있다, 뭐 그러면 또 증시가 또 이제 휘청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관망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8월달은 또 작년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엔캐리 트레이드 문제가 있어서 코스피 코스닥이 뭐 10% 넘게 빠진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8월달 초는 또 휴가 기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래량도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관망하는 게 일단 낫겠다. 그래서 8월달 중순 이후부터 우리가 조금 접근해보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내가 그래 주식을 좀 더 하고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8월 초에 강한 종목 있죠. 그것만 접근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뭐가 있죠? 뭐 하나오션, 뭐 하나시스템, 이건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이죠. 이런 어떤 조선 관련주들, 그쵸? 미국과 협상과 했을 때 유리하게 작용했던 어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풀몬도 제가 어제 그 8월 공략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20% 넘게 급등했어요. 이 냉동 김밥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런 먹거리 관련주, 그쵸? 그 다음에 전력인프라, 산일전기도 양전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전력인프라, 그래서 이런 관련주 좀 보시고, 일단은 뭐 금리 인하가 좀 더 가셔야 된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다시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부분들로 매기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 중간에 민주당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 기준을 또 다시 10억에서 뭐 30억이든 40억이든 올린다 그러면 이 코스닥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뉴스를 체크해 보시고 그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네, 코스닥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대신에 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 부과 기준이 완화됐는지 여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일단은 뭐 8월 공약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이틀에서 3일은 더 봐야 돼. 그러니까 다음 주 월 하는 돈도 보고 나서 조금 더 이번 달 주도주를 체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 화 정도까지 보고 또 제가 또 다시 가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습니다. 어제 뭐 증시가 처참했기 때문에 제가 많은 종목들도 많이 말씀드리지 않고 또 그래도 좀 있는 네임밸류가 있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하나시스템, 하나엔진 그다음에 뭐 현대중공업, 조선 관련주는 다행히 선방을 했던 모습들이고, 그다음에 GNC에너지나 또 풀모는 뭐 이제 하루 만에 25% 가까이 급등했었으니까요. 그다음 현대, 힘스, 엘리베이. 그래서 대북주도 상당히 좀 견조했었어요. 그래서 다음은 또 대북 관련주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이 났던 종목군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 달에 주도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종목군들을 트레이딩 하시는 게 일단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단은 좀 지켜봐야 돼요. 일단은 최소 다음 주 화요일까지 좀 지켜봐야 하다. 그 다음에 대주주 문제, 그 다음에 이 협상에 대한 부분들, 또 미국 금리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체크할 필요 있겠죠. 당연히 나스닥 조정 체크할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해 보시고 다음 주부터 매매를 하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다음 주 월하까지 한번 보시죠. 또 제가 또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좀 제가 좀 약간 좀 이 답답한 마음에, 또 저도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 진짜 마음 속상하실 거고, 그 진짜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나서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상황이고, 지금 오늘 미국이 또 나스닥에 많이 빠졌잖아요. 이거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8월달은 좀 조정 장세라는 건 좀 염두에 두시고 조금 마음을 비워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장은 또 다시 또 후반부 가면서 개선될 여제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장이 폭락하면 민주당 당정 정부에서도 좀 다른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해보고 좀 지켜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제가 약간 좀 목소리를 크게 낸 점은 여러분께 좀 양해의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말인데 일단 장이 많이 빠졌지만 여러분들 마음 너무 가지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